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죽산 장터 북쪽 골목에 간판도 없는 누런 천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천막 아래에서는 도포자락을 질질 끌며 족보를 써내려가는 필사쟁이가 하나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한철필이라는 자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족보장수라 불렀습니다. 어이 철필이 또 족보 찍냐? 아이고 나으리 이건 족보가 아니고 가문의 명예요. 한철필은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기생의 뱃속에서 나와 호적도 없이 떠돌다 이제는 족보를 팔아 양반을 만들어주는 재주로 먹고 살았지요. 그의 붓끝에서 신출귀몰하게 한림공파 이조판서 증손 등 그럴싸한 문장에 봉황문이 수결까지 찍어주니 세상 양반 꿈꾸는 장돌뱅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기 혹시 이참판의 팔촌이라 하면 양반 대접 좀 받을 수 있겠소? 이참판, 아니 그분이야말로 내 오촌 당숙이시지. 자 여기 8촌 계보라네. 이제부터 자넨 이씨 양반일세. 근데 말이요 붓값이 좀 비싼 편이요. 한철필은 상놈에게 양반 가문의 족보를 공들여 만들어 주었습니다. 허허 내 일자무식이라 글은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구려 하하. 내 장사하면서 돈은 좀 벌었지만 양반네들에게 그동안 멸시받고 살아왔어. 이제야 나도 사람 대접 좀 받으며 살 수 있겠소 하하. 이들은 양반의 족보가 생기면 먼 마을로 가서 양반 행세하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수렁에서 하나 건져냈구나. 그는 사기꾼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살이에 닳고 다른 서민들에겐 작은 의지처이자 희망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비단 옷 입고 정갈한 걸음걸이로 지나는 여인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놀이개와 매와 자수가 놓인 치마, 그녀는 기생이라기보다 몰락한 양반가 교수 같았지요. 그녀는 장터거리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한철필은 그녀를 한참 동안이나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이것도 이상한 운수가 오려나. 꽃 같은 여인이 장터를 걷다니 비가 오려나 봐. 그런데 다음날 죽산 장터거리 끝자락에 난리가 났는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가던 한철필은 뭔 일인가 싶어 그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포졸들이 거적대기로 시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구경하던 한철필은 문득 땅바닥에 떨어진 문서 한 장을 발견했지요. 한철필은 호기심에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덕사년 부임 예정 현감 한치운 병중으로 부임 기약 없음. 그리고 그 밑엔 관에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죽은 자의 몸에서 떨어졌고 죽은 자는 덕사년의 문서를 전달하려던 자가 틀림없었지요. 그 순간 한철필의 머릿속에 번쩍하면서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하늘에서 벼슬이 뚝 떨어졌구먼. 앞으로 재밌어지겠어. 한철필은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덕산마을에 부임하려던 한치운 현감이 병이 걸려 언제 부임할지 모른다는 내용이었지요. 호기심과 장난기가 돈 한철필은 현감 행세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고 있는 주막으로 돌아와 사흘에 걸쳐 위조 서찰과 호패 옥새 도장까지 만들었지요. 그리고 또 천을 사다가 바느질 집에 맡겨 현감 복장도 만들었습니다. 이리 보니 영락없는 현감이네. 내 팔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암. 한철필은 가짜로 만든 완벽한 현감의 모습에 무척 흡족해 껄껄껄 웃었지요. 그리고 그는 며칠 뒤 말 타고 덕산마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 놀란 눈으로 가짜 한현감을 보았지요. 혹시 새로 부임하신 현감이시오? 그렇다 어서 문을 열거라.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현감날이 부임을 감축드립니다요. 수문장 관졸은 허리를 기역자로 숙이고 넙죽 절을 하였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다. 졸지 말고 경계를 바짝 서거라. 알겠습니다요. 현감날이. 수문장은 가짜 한현감이 관아 마당을 지날 때까지 허리를 숙이고 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간의 현감보다 더 위엄있고 무섭게 보였지요. 아이고 이번에 오신 현감께서는 아주 엄격한 분이로구나 에휴.
가짜 한영감이 마당을 지나 대청으로 들어서니 이방과 형방이 후다닥 달려나왔습니다. 혹시 새로 부임하신 한영감이요? 그렇네. 자네들은 어째 이렇게 굼뜬 것인가? 이래서야 관아가 어디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내가 왔으면 벼락같이 달려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아이고, 현감께서 오늘 오시는지 몰랐습니다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러시지요.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들은 부랴부랴 가짜 한영감을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가짜 현감 한철필은 속으로 웃었지요. 이거 참 식은 죽 먹기구만. 옷만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위아래가 다 뒤집어지는구나. 가짜 한영감은 관아로 들어가자마자 관리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위풍당당한 말투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관리들에게 마구마구 호통을 쳤지요. 그 바람에 이방 형방 호장 할 것 없이 육방들이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웬 놈의 현감이 이리도 무섭단 말인가. 앞으로 지옥문이 열렸군 열렸소. 하이고야, 눈만 마주쳐도 간 떨어지겠구만. 새로 부임한 현감이 이리도 무서울 줄이야. 관리들은 현감이 없는 곳에서 저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 무섭다며 하소연을 했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덕산 관아의 육방들이 모두 모여 새로 부임한 현감 때문에 의논을 했습니다. 아, 이보시게들 이번에 새로 부임한 현감이 만만치가 않아 보이네. 어찌하면 좋겠나? 아나는 어찌나 무서운지 오금이 다 저리는구먼. 앞으로 지옥문이 열릴 것 같은데 무슨 수를 좀 써야 하지 않겠나? 호걸호색이라고 새 현감의 기상이 넘치는 것으로 보아 분명 여색을 밝힐 게 분명하네. 그러니 기방으로 모셔 진탕 놀게 해주면 어떻겠나? 아, 그야 의뢰 그리 해왔으니 당연한 것이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네. 현감에 무슨 약점이라도 하나 잡고 있어야 그 기세를 누를 수 있을 것이야. 아니, 무슨 수로 새로운 현감의 약점을 잡는단 말인가? 아, 그야 차차 만들면 되지 않겠나? 오늘은 일단 기생집으로 모셔가 실컷 놀게 해주자고. 관리들은 논의 끝에 새로운 현감을 기생집으로 모셔가 환영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니 이방이 현감을 찾아가 말했지요. 현감날이 저희 관아에서는 현감께서 새로 부임할 때면 기방으로 모시는 전통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가셔서 오늘 밤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놀아보시지요. 기방이라 뭐 그곳의 물은 좀 어떻느냐? 아, 무리야 좋지요. 한이무라는 어린 기녀들이 현감을 즐겁게 해주실 것이옵니다. 그 말에 현감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거참 내 조용히 지내려 했구만. 부임한 첫날 접대하는 전통이 있다 하니 나 또한 그 전통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날 밤 가짜 현감은 관아의 관리들을 따라 장터 한복판 매월루라는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음식이 휘황찬란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오호 이거 진수성찬이렸다. 오늘 실컷 목에 때 좀 벗기겠구나. 돈 없어 기생집은 꿈도 꿔보지 못한 가짜 현감은 화려한 기방에 진수성찬까지 눈이 돌아갈 정도였지요. 새 현감이 가운데 앉고 나머지 육방들이 그의 좌우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어머머, 저분이 새로 오신 현감이신가 봐요? 오메, 이번에 새로 오신 현감은 어쩜 저리도 젊고 멋지실까 호호. 그때 방문이 열리고 새로운 기생 홍매가 사뿐히 들어왔습니다. 비단 치마에 붉은 노리개, 그녀는 장터에서 보았던 양반집 아씨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가짜 현감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산 장터에서 그녀에게 시선도 마음도 빼앗겨 넋놓고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등장으로 방안은 더욱더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새 현감 옆에 단정히 자리를 잡고 술을 따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가짜 현감 한철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감 나으리 누추한 곳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누추한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해보거라. 덕산에 이렇게 향기로운 매화가 있으니 내 이고장이 마음에 들려 하는구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현감? 오늘 밤은 그 옥체 제게 한번 맡겨보시지요. 홍매는 새 현감을 보며 보조개를 띄우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짜 현감 곁에 몸이 닿을 정도로 바짝 붙어 앉았지요. 그 바람에 가짜 현감은 바짝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매의 미소 뒤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알 수 없는 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짜 현감 한철필은 그런 그녀의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지요. 그녀는 가짜 현감의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술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녀가 새 현감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겉은 벼슬아치요 속은 제주꾼이니 그가 펼칠 세상이 기대가 되는 바이요. 그 말에 가짜 한현감은 살짝 놀란 듯 했으나 그는 이내 평정심을 찾고 홍매의 귀에 속삭였지요. 새로운 세상에 그대가 있어 다행이여.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이구려. 가짜 한현감은 홍매를 보며 눈을 찡긋했고 홍매는 그에게 미소로 화답을 했지요. 그리고 가짜 현감 한철필은 홍매를 보면 볼수록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죽산 장터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한철필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지요. 그녀의 미모는 아름다웠고 자태는 고귀한 양반가 아씨의 기품이 배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는 알 수 없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어 보이기도 했지요. 그녀와 함께하면 할수록 한철필은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무척 궁금도 했습니다. 그날 밤 기생들은 춤판을 벌이고 육방들은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까르르 웃고 술잔을 돌렸지요. 그 순간에도 가짜 현감 한철필의 관심은 온통 홍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술에 취해 분위기가 시들해지자 한현감은 먼저 기생집을 나왔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소. 우리는 앞으로 종종 볼 수 있을 것이요. 무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을은 텃세가 아주 심하답니다. 하하 그렇소 내 참고하리다. 홍매와 인사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오는 길에 한현감은 중얼거렸지요. 저 여인 홍매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헌데 이상하게 왠지 무섭지가 않구나. 왜일까? 그런데 또 내 가슴은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관사로 돌아온 가짜 현감은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방과 형방 서리들까지 고개를 조아린 채 현감을 찾아왔지요. 현감날이 덕산의 관례에 따라 오늘 첫 재판은 삼재송이라 하옵니다. 세 가지 억울한 송사를 먼저 여쭙는 것이옵지요. 그래. 당연히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겠지. 어서 들라하라. 이방이 손짓하자 첫 번째 원고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백정 하나가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현감 나으리, 저는 장터에서 돼지 3마리를 키우며 사는 백정 윤돌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뒤뜰에 박진사가 제사상 차리는 제단을 놓고 저를 송사로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잠시 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중년 양반이 등장했지요. 감히 천한 백정이 양반과 제단 뒤에서 돼지를 키우다니 그건 나와 조상님을 능멸하는 일이외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가짜 한현감은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 당신 댁 조상은 돼지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무척이나 좋아했나 보구려. 현감의 말에 박진사의 동공이 커지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요 현감. 어찌 감히 조상을 능멸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 백정의 돼지 우리 앞에다 제단을 차리셨소? 당신 땅이라 우기지만 백정윤돌이는 그 땅에서 10년을 살지 않았소. 지금껏 아무 말 없다가 현감이 바뀌니 갑자기 억지를 부리는 것이요. 아니 현감, 어째 내게 모욕을 주시는 것이요. 이럴 수는 없는 일이요. 나는 이 고을의 토박이요. 내게 섭하게 해서 좋을 게 없을 것이요. 좋을 게 없다. 그럼 내가 그대에게 잘 보여야겠소. 내 부임한 기념으로 그대에게 푸짐한 선물을 안겨드리겠소. 여봐라 백정 박진산의 조상이 돼지를 무척이나 좋아하니 자네 돼지똥을 모아 그 제단에 푸짐하게 올려드리거라. 그 말에 재판에 참관한 백성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냉혈한의 얌체 같은 박진사를 싫어하던 백성들은 통쾌하다며 박수를 쳤지요. 돼지똥 선물이라? 명판결이요. 우리 고을에 명판관이 오셨소이다. 속이 다 시원하오. 토박이 양반이라고 다들 눈치만 보더니만 아주 통쾌한 판결이요. 현감날이네 억울한 사정도 좀 들어주시오. 가짜 현감이 토박이 양반 박진사에게 한 방 먹여주자 참관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들고 말했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현감의 판결에 크게 박수치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박진사는 얼굴이 시뻘개져 씩씩거리며 돌아갔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현감날이. 이제야 지가 숨통이 좀 트이는구만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송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열겠소.
백성들은 돌아가고 육방의 관리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고을에서 실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박진사를 새 현감이 백성들 앞에서 박살을 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껏 그 어느 현감도 토박이 박진사에게 그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이고야, 저러다 뭔 일이 나겠구만. 박진사 얼굴을 보았나? 아 보았지. 아주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었더구만. 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새로운 현감에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겠구만. 그렇게 가짜 한현감은 다음 날도 송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백성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송사가 끝난 저녁이었지요. 그날 저녁 한현감은 관사 마루에 누워 흥얼흥얼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고산이 우르르. 그런데 문득 누군가가 다가와 고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전하시군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면서도 사람 속을 후벼 파는 그 재주. 깜짝 놀란 한현감이 벌떡 일어나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는 다름 아닌 홍매였지요. 오 이게 웬 반가운 얼굴이여. 기방의 꽃 홍매가 어찌 관사까지 찾아온 것이요? 덕산에서 먹고 살려면 새로 부임한 현감과도 가까이 지내야 하지 않겠소. 헌데 그의 현감이 썩은 동아줄이어서야 되겠소. 아니 썩은 동아줄이라니 거 무슨 막말이여. 호박의 줄 긋는다고 어디 수박이 되겠소? 허참 날 의심하는 것이요? 의심이라 난 진실을 말할 뿐이지요. 홍매가 뭔가 알고 찾아온 것 같아 가짜 한현감은 헛기침을 하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래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요? 그제서야 홍매는 마루 기둥에 기대어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자 하니 요즘 덕산장터며 골목마다 그대의 칭찬이 자자하더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대 덕에 송사에서 억울함을 풀었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더군요. 허 백성들이 날 그리 칭송한단 말이요. 가짜 한현감은 호탕하게 웃다 말고 조용히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날 알고 있어? 그 말에 홍매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죽산의 족보장이가 어느 날 갑자기 덕산의 현감이 된 것쯤은 알고 있소. 홍매의 말에 가짜 현감은 흠칫 놀랐습니다. 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지요. 그럼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말해 못하겠소. 세상은 요지경이고 진짜보다 가짜가 헐 나은데. 하 그럼 당신 눈에는 내가 진짜보다 잘하는 것으로 보이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리 생각하오. 진짜 현감들이 오면 양반 토박이들 눈치만 보다가 때가 되면 돌아들 간다오. 헌데 토박이 양반들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당신뿐이여. 홍매의 말에 가짜 한현감은 어깨가 우쭐했습니다. 가짜 현감 노릇도 재밌단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문득 그는 홍매의 눈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녀의 슬픔이 생각났지요. 그리하여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어? 웃음 뒤의 슬픔의 정체는 무엇이요? 그 말에 홍매는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나는 본시 이 고을 박진사의 둘째 며느리였소. 그 말에 가짜 현감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박진사의 며느리라 했어. 그렇소. 며칠 전 박진사의 둘째 아들과 혼례를 올렸었지요. 헌데 혼이 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서방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댁은 서방 잡아먹은 귀신이라며 갖은 욕설과 구박을 해댔지요. 뿐만 아니라 저를 연료로 만들려 했습니다. 사랑해서 한 혼인도 아니었는데 관습 때문에 죽기는 싫었지요. 그래서 저는 박진사 댁 보란듯이 기생집에 들어가 일부러 기생이 되었답니다. 허참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박진사가 고을을 쥐락펴락하며 악행을 저질러도 누구 하나 제동을 거는 자가 없어. 그들은 새 가문이 똘똘 뭉쳐 있는데 진짜 영감들조차도 그들에겐 함부로 하지 못했다오. 내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이제 알 것 같으시오. 그럼 당신은 박진사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요? 나는 그 집 가문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소. 내 팔자의 기생이라니 지금이라도 혀 깨물고 죽고만 싶소. 허나 그 집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가 없소. 홍매의 두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짜 현감 한철필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홍매가 돌아가고 가짜 한현감은 마루에 누워 둥근 달을 보았습니다. 저 달도 저리 둥글건만 어찌 사람들 속은 둥글지 못한 것인가. 서로 찌르고 상처내고 왜 그렇게들 날카로운 흉기처럼 살아들 간단 말인가. 가짜 현감은 송사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되어주마. 시체 옆에서 주운 문서로 장난처럼 시작한 현감 행세가 이제는 진짜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지요. 어느새 가슴속에 들어와 있는 홍매를 위해서라도 그는 진짜 현감이 되어보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연민을 넘어 사랑으로 커져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고을의 토박이 양반 셋 중 하나인 안겸이라는 자가 농부들과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현감, 이자들을 처벌해 주시오. 저놈들이 내 논두렁을 허물어 물길을 돌렸소이다. 아니옵니다. 현감나리. 그 물길은 원래 마을 공동 물길이었고 안겸이 저희 물길을 막은 것이옵니다. 가짜 현감은 바닥에 물길 모양과 논의 위치를 그려보라 했고 농부들이 물길과 논의 위치를 그렸지요.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가짜 현감이 고개 들어 말했습니다. 물길을 보니 원래 흘러가던 물길을 안겸 자네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강제로 물을 막은 게 확실하다. 그 때문에 그대 밑에 있는 백성들의 논에는 물을 댈 수가 없었다. 그대는 백성들의 동의 없이 물길을 돌렸으니 이는 명백히 물을 훔친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 말에 안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현감. 나는 이 고을의 최고 권세가요. 내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소? 내 이번에 당한 모욕을 가만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 고을 토박이 양반들 때문에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할 것 같소. 여봐라. 저자가 나를 겁박해 쫓아내려 했다. 그러니 저자를 당장 쳐 집어넣어라. 그 말에 구경하던 육방들과 백성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포졸들도 깜짝 놀라 가짜 현감의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있었지요. 아, 못등하느냐. 저자가 나라에서 주는 공짜 밥 구경을 하고 싶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 어서 쳐 집어넣어 주거라. 그제서야 포졸들이 달려와 안겸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현감, 내게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뒤가 무섭지도 않소? 아, 뒤가 무섭긴 하지. 아이고 무서워. 여봐라. 저자를 옥에 넣기 전에 곤장 열 때부터 치거라. 또 나를 겁박했느니라. 백성들 입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쾌하다 통쾌해. 아, 우리 고을 현감들 중에 단연 최고구만. 고을 사람들은 가짜 현감의 과감한 결단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토박이 양반들에게 이리 하지는 못했었지요. 송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어 가짜 현감은 마루에 누워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아에서 송사를 하면 할수록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 송사의 중심에는 항상 이고을 토박이 양반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토박이 양반 세 가문이 권세를 틀어쥐고 백성을 쥐락펴락하는 구조였지요. 홍매말이 맞았군. 박진사 안겸 그리고 서재필 이 셋이 고을을 3분에 잡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홍매가 관사로 찾아왔지요. 고민이 깊어 보이시는군요. 그냥 재미로 시작한 일이 이젠 내게 사명처럼 되어버렸어. 이 고을엔 억울한 백성들이 너무 많더이다. 서재필 박진사 안겸, 이 세 가문은 대대로 토지를 갈라먹고 백성의 고혈을 짜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이들 모두 친인척과 사돈으로 얽히고 설켜 있지요. 그렇구려. 이제부터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겠어. 홍매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안겸과 서재필이 우리 매월로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새 현감이 문서 처리를 이상하게 한다며 조만간 관찰사가 손봐줄 것이라 말했지요. 관찰사라. 그들이 관찰사까지 통하다니 고위 관리와도 엮여 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관찰사에게 뇌물을 보내요. 매년 가을마다 쌀과 곡식을 실은 수레가 올라가죠. 그럼 그 수레가 언제 출발하오? 이번 달 음력 보름날 밤입니다. 성박 서쪽 창고에서 출발한다 하였소. 그렇단 말이요.
며칠 후 음력 보름날 밤 가짜 현감은 몸을 숨기고 성박 서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그들을 살펴보았지요. 잠시 후 창고에서 수레가 여러 개나 나왔고 그 수레는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는 한참 만에야 어느 고택안으로 들어갔지요. 가짜 현감은 담을 넘어 문틈 사이로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선 안겸과 서재필이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이것은 올해 관찰사 날이께 올릴 물목이옵니다. 그래, 알았네. 그런데 이번 현감은 영 탐탁지가 않습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니 죽을 맛이옵니다. 나도 들었네만 관찰사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네.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가짜 현감은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와 관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분명해졌군. 헌데 내가 손뗀 판이 생각보다 더 깊고 크구나. 다음 날 가짜 현감은 홍매를 불러 어젯밤 본 것을 조목조목 말해 주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자들이 있는 한 백성들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요. 내가 사전에 준비해둔 것이 조금 있어요. 홍매는 작은 목함 속에서 박진사의 비리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박진사 집을 나오기 전에 몰래 빼돌린 기록들이었지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장부는 박진사 저택 뒷방 약장 서랍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보겠소. 그것은 위험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대의 복수도 할 수 없을 것이요. 그 말에 홍매는 심쿵했는지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것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의 복수 또한 나의 사명감이 되었소. 그대는 이미 내게 특별한 사람이요. 가짜 현감이 특별한 사람이라 말해주는 홍매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기생이라 한철필도 무시할 줄 알았는데 그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지요. 홍매는 가짜 현감의 말을 가슴에 담고 다시 기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깊은 밤 가짜 현감은 검은 복면을 하고 박진사 댁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는 한때 되돌아 불리던 흥나방이었지요. 권색가와 양반집만을 털었던 전설의 대도였습니다. 허나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그는 손을 털고 족보장사를 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 박진사 집 하나 터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홍매 말대로라면 약장 아래 서랍 깊숙이 장부가 있을 터.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소리 없이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박진사는 잠들어 있고 방 안은 고요했지요. 그는 달빛에 비친 방 안에서 약장 서랍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숨겨놓은 문서들을 찾아냈지요. 많기도 많군. 그는 문서를 챙기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겸의 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재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한철필은 토박이 양반집 세 곳을 모두 털었지요. 나를 치기 전에 내 놈들 걱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토박이 양반들의 비리 문서를 모두 챙긴 가짜 현감은 관사로 돌아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해먹은 것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찰사에게 상납한 물증도 있었습니다. 관찰사 당신도 몸부터 사려야겠구려. 다음 날 날이 밝자 가짜 현감은 형방과 포졸들을 데리고 박진사 집을 덮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현감? 당신들이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하고 관찰사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여봐라, 저자를 포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거라. 가짜 현감 한철필은 관찰사가 들이닥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 형식만 갖춰 압수수색을 하는 척만 했지요. 가짜 현감은 박진사를 추포하고 다음은 서재필과 안겸도 잡아들이고 그들의 집도 수색을 했습니다. 여봐라, 저자들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가짜 현감은 고을의 토박이 세 가문을 모두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문이 관찰사에게 상납한 물목과 증거자료를 모아 사원부 감찰관에게 보냈지요. 그러자 사원부에서는 관찰사의 비리가 명백하니 그를 잡아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사는 사탈관직되어 옥에 갇혔지요. 그러자 가짜 현감은 옥사로 찾아가 세 가문의 수장들을 만났습니다. 허 도정님들,
나라에서 주는 공짜 밥은 먹을 만들 하시오. 이보시오 현감, 우리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이오?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내 이곳을 나가기만 하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소. 우리 뒤에 누가 있는 줄 정말 모르시오. 아, 뒷배를 말하는 것이요? 도적님들의 뒷배라면 그자가 두목인 것이요? 아쉽게도 도적님들의 뒷배는 모가지가 달아났소. 그자도 이제 당신들처럼 공짜 밥을 먹고 있단 말이요. 거짓말 마소. 어따 대고 누굴 속이려 드는 것이오. 뭐 믿거나 말거나니 어디 한번 마음 내키는 대로 해보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그간 벌인 일들을 보니 놀랄 노자요. 하여 내일부터는 당신들 엉덩이를 마사지 좀 해줄까 하오. 기대들 하고 있으시오. 하하.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교대로 불려나와 엉덩이에 곤장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마을에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서는구려. 그렇게 토박이 양반들이 곤장을 다 맞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구만. 백성들은 관하로 몰려와 토박이 3인방의 엉덩이를 죄다 구경했습니다. 여봐라. 그자들의 엉덩이를 좀 더 까거라. 뭐 볼 건 없지만 곤장 맞을 곳이 더 필요하겠구나. 백성들은 통쾌하다며 토박이 3인방이 곤장을 맞을 때마다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그들에게 당해온 울분을 그런 식으로 풀고 있었지요. 가짜 한영감은 3인방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그들에게 빼앗긴 땅과 곡식들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지요. 그러자 토박이 3인방은 더 이상 마을에 남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식솔들을 데리고 머나먼 곳으로 떠나갔지요. 그러자 백성들의 한영감 칭찬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영웅을 넘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이제 마을에는 악한 자도 권세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착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이 되어버렸지요. 오늘도 지루하기 그지없구나. 토박이 3인방이 사라지자 이제 마을에서는 송사가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현감은 지루해 죽을 것만 같았지요. 이제 이곳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도 없구나 에휴. 어느 날부터 마을에서는 현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네 요새 우리 마을 현감님을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없구만. 벌써 몇 달째 현감께서 보이질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구만. 마을 사람들은 현감이 보이질 않자 별의별 말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분은 틀림없이 산신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갑자기 사라진단 말이오. 그러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으니 산신께서 현감으로 직접 내려와 싹 정리해 주신 것은 아닐까. 몇 달이 흐른 후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예쁘고 멋진 기와집 한 채가 생겼습니다. 주변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그 집 마당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였지요. 여보 잠시 이리 나와 보시오. 그 말에 곱고 예쁜 여인이 방 안에서 살며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저기를 한번 보시오. 점처럼 보이는 저게 배인데 가까워질수록 돛대부터 보이는구려. 참 신기하지 않소? 뭐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요? 뭐 그 말은 한참 후에 코 큰 사람이 할 말이긴 하나 미리 한번 내가 말해봤소. 흠에 이제 훔칠 게 없어 남의 대사를 훔치는 것이요. 그리 심심하면 방으로 들어가 나 좀 훔쳐주시오. 오늘은 그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구려. 홍매는 한철필의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갔지요. 바닷가 언덕이 작은 집에서는 파도 소리와 홍매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되어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유명한 명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00명의 침묵을 이긴다. 모두가 눈치 볼 때 한철필처럼 행동하는 자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용기는 내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